마이크는 잘 들리세요? 네네. 네. 여기서 첫 화면에서 뭐 이제 그 회의실, 한국교육복지뉴스 그룹 교육장 폴더 일정 이렇게 돼 예, 있네요. 상단에 주소 있죠? 상단에 네. 메뉴. 네네네. 예, 거기 주요 사업? 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 주요 사업에 AI 메모리얼 사업이 있네요. 예, 그겁니다. 아,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셨나? 아, 진재근 선생님 들어오셨나? 안녕하세요. 네. 날이 좀 풀렸죠? 네, 이제 아침에 한번 그렇게 쌀쌀하진 않네요. 네. 요즘엔 가을이 뭐 오는가 싶더니 바로 입동이 와가지고 이제 가을이 짧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8시 엄청 5분 됐습니다. 짧아졌죠, 가을. 네, 네. 입동이 엊그제 했었나요? 입동.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어젠가 그제. 그제였을 것 같은데. 네. 네. 입동. 예. 표시가 안 돼 있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7차인데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법정 참지의 글 14번째 글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용하게 살아남았군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 살아남은 자가 영화의 추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화목의 걸음을 묻어준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살아남은 자들이다. 우리는 매사를 소중히 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기적을 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 힐러의 기쁨, 힐러의 영광, 치유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치료사로 활동하면서 매주 고객들과 정서적 친밀감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한 그림자에게 그들을 인도했다. 나는 그들의 멘토가 되어 굳어진 패턴을 변화시키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영광스러웠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치유를 넘어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더욱 값지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조금 더 빛나는 삶으로 인도했을 때 힐러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힐러 자신은 힐링이 되었는가? 힐러 자신은 정화가 되었는가? 힐러의 기쁨과 힐러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글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치유 쪽의 글이 이제 한편에 이렇게 모아진 것 같았어요. 치유 산업의 미래, 치유 산업의 향후 과제는 너무 많고 다양하다. 치유 관광, 치유 농업, 산림 치유, 해양 치유 등 현재 치유 분야에서 당면하는 과제도 많고 향후 치유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많다. 치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를 포함해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과 융복합이 필요하다. 특히 IT, BT, NT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치유 산업에 반영돼야 한다. 치유 산업의 조사, 평가, 운영에 있어서 정보의 통합 조정도 필요하다. 치유 산업을 마음 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AI, 인공지능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대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머리를 맞대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치유 산업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는 경우가 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서 갈 수 없음에도 잠시만요. 계속 걸어가야만은 마음을 꼭 지켜야 한다. 막다른 골목은 그게 끝이거나 새로운 시작의 변곡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명은 어두움이 가장 짙을 때 다가옵니다. 알에서 새가, 고치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될 때 물이 끓기 직전의 임계점은 견디기가 힘든 고통의 구간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다시 출발하라는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디뎌 새 길을 열라는 신호입니다. 네, 이상 치유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의 마음가짐, 이런 글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느낀 소감이나 의견들을 다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재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은 항상 보면은 감동이
한 것 같아요. 이 하루하루 기적을 사는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참 나 자신을 어떤 그 자아감, 자존감, 그런 부분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지혜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힐러의 기쁨, 힐러의 영광, 이제 표현이 참 그 힐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참 마음에 닿는데요. 이 글 중에서 여기서 이제 치료사라고 했는데 실제 치료하는 기능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상담사라고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니까 힐러 자신은 힐링이 되었는가, 이 참 이 상담사 기능이 보면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걸 공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 자신이 이제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광주에서 상담대학원을 다닐 때 전남대 교수였던 그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상담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이 1년에 한 번씩은 미국을 가서 자기의 그 주임 교수였던 교수님하고 또 자신을 상담하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상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본인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또 배웠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산업의 미래,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사회 구조가 너무 뭐 양분화되었다 그럴까, 뭐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근데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이제 방법은 여기에서 열거를 많이 했죠. 치유 관광, 치유 농업, 해양 치유, 또는 뭐 의료, 교육, 과학의 이런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담 공부를 할 때는 이 상담소를 하는 것이 어떤 그 목표로 할까? 그런데 그런 상담소가 엄청 많이 생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듯이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상담소 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치유 산업이 엄청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대되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이제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부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생명의 전학에서 상담을 한 거예요.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여기서도 역시 이 전학 걸려온 분의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고, 또 하다 보면 전한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계속 들어주기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뭐 한 30분 정도 들으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선생님께서 요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어떤 한 문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더 깊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좀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화가 온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다 해봤고 또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도움말을 주면서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서 1시간 정도 되면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그 생명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섰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 자살 도구를 준비를 하고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이제 비상벨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사람이 출동을 하고 하는 부산 생명전화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대처하는 그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웠다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아주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정스님 글에서는 그 생각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잘 살아내는 게 그게 첫 번째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스스로 성장을 하거나 자기 개발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거, 독립한다는 거, 그런 게 결국 출발점이 일단 잘 살아내는 거 하루하루. 예, 그거구나. 그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힐러의 기쁨, 힐러의 영광에서는 일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렇게 힐링시키는 거는 힘들잖아요.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이 힐러의 경우, 이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자기 자신이 상처 입은 거를 힐링시키는 방법이 그게 이제 자기는 다른 사람을 힐링시키는 거잖아요. 예, 힐링해주는.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힐링일 수 있고 자기를 구하는 그런 작업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힐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힐러는 기쁘고 영광이 있는지 모르지만 힐러가 힐러로 살 수 있다는 거는 그 앞에서 바람막이를 해주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힐러를 지켜주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힐링만 하고 살래, 힐러 역할만 하고 살래라고 뒤로 물러난 거, 그것 때문에 앞쪽에서 그걸 이제 딜러하고 탱커 이런 쪽인데 치고 나가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를 해주는 탱커도 있고, 이런 쪽이 있으니까 내가 힐러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본질 있잖아요.
그거를 깨달아야 진짜 이제 힐러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고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내 기쁨과 영광을 위한 그런 힐링이 아니라 감사에서 출발한 힐러.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치유 산업의 미래에서는 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생기는 우려, 이게 이제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쪽에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제를 하고 그쪽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치유 산업만 키우면 마치 해결이 다 될 것처럼 요렇게 되는. 근데 이제 산업화라는 단어 안에 돈이 매개라는 전제가 항상 깔리잖아요. 예, 근데 돈만 매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매개가 필요하다면 그거 자체도 또 한계일 수 있다. 매개 없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생태 구조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길러내야 사회가 강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는 돈 이상 돈 중심의 산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마치 계속 그 치유를 해야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처럼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테크놀로지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거를 예방하고 치유해 주는 역할 자체를 하는 거.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 강박이 있어 갖고 사람 만나러 나갔는데 이 사람이 지각을 하면 되게 부글부글 끓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냥 폰 가지고 메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낼 거 보내고 이거 하면서 기다리면 가끔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조금만 더 늦게 오면 이것도 처리할 수 있겠는데 요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거다. 테크놀로지라는 것 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나 과제 불가능하다는 걸 넘어설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쓰면 좋겠다. 오히려 치유 이전에 상처를 일으키는 불법, 부정, 부패, 부조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인 거 아닌가. 예방이 효율적이지 감기 걸린 다음에 병원 가는 것보다 감기 걸리지 않는 게 더 나은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유 산업이 이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함께 봐지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치유받을 기회조차 없어지면 그러면 안 되는 예. 그런 사회여야 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그 도움 받았던 곳이 서초구 보건소 거기 가면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 자체가 또 거기랑 보건소하고 연계는 돼 있는데 분리돼 가지고 서초구 마음건강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 가갖고 실제 참여도 해보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필요했을 때 그래서 그것도 산업으로 보면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없어도 그런 상태에서 요게 가능한 이런 장치들이 충분히 잘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라는 이제 그 주제에서는 개인의 마음가짐을 먹는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막다른 골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막다른 곳 이전에 그거를 주변에서도 함께 감지하고 조치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 입장에서도 주변에서도 오픈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평소에 확보해 놓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이 제가 복잡하더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감사일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묵상을 통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는 걸 통해서 자꾸 이게 묻어나잖아요. 제 사는 게. 그러면 스스로도 감지가 되고 요게 체크가 되고 곁에 계신 분들도 요게 감지가 되니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다 이렇게 좋게 도와주시고 요런 것들이 그 막다른 골목에 서는 거를 굉장히 많이 예방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개인 힘으로 한 사람이 물에 빠진 거를 구하는데 한 사람 힘만 갖고는 딸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장치, 기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동시에 옆에 이제 공동체로서 존재를 해야 서로 구해주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지금 독서 토론 모임이나 금원 파티처럼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곳은 결국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것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사회가 이제 나아진다는 거는 그런 막다른 골목을 없애주는 거, 그리고 적은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사회가 발전된 사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요 글을 준비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나 좀, 질문 아니면 자문을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친한 친구인데, 예, 인천 출신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후두암, 지금 뭐 방송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위 조절은 네. 필요하시면 네네. 예. 네네. 그래서, 네, 한 15년 지났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암은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 15년을 이렇게 이제 버텨왔는데 보통 그 후두암이라는 게 뭐 평균 생존율이 한 5년, 길어야 5년이라 그랬는데 10년을 더 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꿀꺽을 못해요. 연화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 경동맥이 다 앞에 경동맥이 다 막힌 상태인데 그게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뭐 조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고생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느끼는 감정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전화 자주 하는 것도 이제 뭐 통화하는 것도 이제 피하고 친구들은 만나지 않은 게 벌써 한 1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글쎄요, 과연 그 상태에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출발점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까 이제 진정은 선생님이 배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그 배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어떤 그 골든 타임이 지금 아닌가 아니면은 기다리고 묵묵히 옆에서 봐주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정은 선생님이 이제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친구로서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내지는 마음을 써줘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한번 이렇게 좀 자문을 좀 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가족들밖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가 통화하기를 이제 기피하니까 그 뭐 집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집사람 전화번호를 이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통화를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 통화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지. 통화보다는 대면이 이제 바람직한데 대면이요? 사실 또 그분들은 대면 자체부터 기피를 하니까 네. 용이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허락을 받는 것이 선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가 이렇게 뭐 가이드하거나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거의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제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네. 서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네. 손을 잡아준다든지 네. 안아준다든지 어떤 네. 그런 위로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어떤 그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닥터들이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닥터들이
그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주면은 좋은데, 또 이제 닥터들은 거기까지 이 시간 할애가 용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이제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 또 이 치료적인 또 약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나가기 때문에 이 그 상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학제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상담사, 성직자,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수용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성이나 동의를 대화 얻어내는 이런 쪽에는 문제 없으신 상태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말 자체도 힘든 상태. 이게 저 예, 음식도 꿀꺽을 하기가 예, 힘드니까 꿀꺽할 때 그 통증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그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이런 거 할 때 후두암 쪽은 네.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지니까 이게 이제 네, 장기화되니까. 근데 재활을 근데 다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15년이면 다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일 네. 중요한 게 원래 그 재활 치료, 그 네. 근육을 다시 이렇게 그 주변 근육을 보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요령을 익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너무 느리게 재활이 돼서 큰 도움이, 바로는 도움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네. 이제 실제는 이를 먹으면서 딱 삼키는 순간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거나, 그 네. 다음에 먹는 자세나 턱 당기는 거 되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되고 재활 치료가 제대로 되셨는지, 왜냐하면 늦게 시작해도 그 요령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이제 네. 생활 네. 습관이 흐트러져 갖고 다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미 다 하고 계시겠지만 식사 있잖아요. 드실 수 있는 종류가 좀 제한이 네. 많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먹어갖고 이 구강식 자체가 힘드니까 안 아픈 종류, 그런 네. 걸로, 그러니까 씹어갖고 입 안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지는 종류들만 되게 드시게 되지, 목에 넘김이 있는 종류 드시기가 되게 힘들어지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한테 위로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또 도움이 되는 게,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재활을 자체를 옆에서 바짝 도와드리는 거, 그 다음에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 써주는 거, 그리고 자세나 이런 것들 바로 잡을 때 자꾸 주변에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거 자체가 제일 큰 위로라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좋게 말로만 하지 그 구체적인 그런 쪽들에 대한 보조는 안 해주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바쁘니까 그것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저기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말하시는 것만 조금 가능하시면, 지금 그 저희 우리들 교회 쪽 그쪽에 네. 이렇게 공동체, 거기가 네. 네.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 신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상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을 할 수 있는, 내 상황에서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상태여도 사람들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고립되지 않았다는 그 느낌 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매일 묵상하는 거하고, 그럼 이제 내면이 멘탈이 강해지시니까 묵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공동체에, 거기에 이렇게 나가볼 수 있는 거, 어떤 분들이라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신앙 자체가 뭐 진짜로 진실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하신지, 그분이 이제 또 나름의 종교나 신앙 활동은 그분이 또 있으시긴 할 테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진정은 선생님하고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하고 통화가 어려우면 이제 저 부인하고도 통화를 해서 친구의 어떤 상태, 상황,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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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런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네, 주말 잘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진재구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거 네. 그 장소장님도 그러는데 저희가 그 영상 파일 자체를 들여갖고 그걸 또 업로드하는 그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네. 네. 보여드린 것처럼 그 유지상 군이나 여기 유튜브 일단 바로 올려놓잖아요. 네. 그 주소 드렸을 때 그거를 본인 거 재생 목록 거기다 추가만 하셔도 재생 목록은 똑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간편하실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네. 네, 유튜브 올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거 그 대신 선생님 거 재생 목록에다 추가하기 그거를 하셔야 목록 네. 유지가 되니까 네. 예, 그거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유지상 군 그 유튜브는 그저 유지상 TV 이렇게 치면 되나요? 아, 그냥 뭐라고? 제가 할 때 그거 따로 검색하는 거 말고 네. 오늘 거 지금 라이브 방송한 거 밑에다 유튜브 영상 아, 주소를 네네네. 직접 달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 네, 누르시면 그냥 바로 갈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예, 거기서 그러면 재생 거기서 목록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유지상 군도 영상 올릴 때 자기 재생 목록에 예, 거기에다 일단 추가해 놓으니까 거기 재생 목록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초에 군대 갑니다. 군대 간다. 벌써 머리 깎았던데. 예, 사진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